그래 시연아 많이 놀았어 이제. 나 빨리 마무리해. 시연아, 언제까지 내기만 할 거야? 계속 TV 보더니? 엄마 아빠가 내주는 거니까 좀 밀어도 된다 생각해요. 인내심도 높이고 또 실력도 잡을 수 있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 수다학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수학에 도통 흥미를 갖지 못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고민에 대해서는 항상 동기를 찾아주세요라는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 동기를 찾아주는 것, 이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이 동기부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많이 공부를 하는 분야입니다. 뭐 내적 강화, 외적 강화부터 정적 강화, 부적 강화처럼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선 보상이죠. 이걸 하면은 네.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내일 영화 보여줄 거야. 스티커 줄게 뭐 이런 네, 거죠. 스티커 줄게 이런 보상의 개념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데 그것과 수학은 어떻게 연관이 있고 수학을 하면은 꿈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내적 강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면서 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도 듣고 있었던 거 맞아요? 지금 왠지 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하고 있었어요. 네네. 동기부여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동기부여를 항상 하거든요. 네. 특히 잘 나간 동기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깹니다. 네네. 놀래서 깨요. 진짜 악몽 수준이네요. 악몽 수준을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오늘 또 만날 멘토분도 네. 뭐냐 이 동기부여의 대가시거든요. 그래요? 이분이 귀 속에다 몇 마디 턱턱턱 하면은 갑자기 7살 먹은 애가 갑자기 네. 곱셈 배운다고 엄마한테 책 사달라고 그러고 80살 먹은 할아버지도 갑자기 미적분 배운다고 이야. 그렇게 할 정도로 동기부여의 대가분을 제가 만나서 노하우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용한 분이신가 봐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으킵니다. 아니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일단 이분들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또 컴퓨터 공학을 또 전공한 대학생이에요. 네. 공부 중에 있고 학창 시절도 굉장히 남다르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만큼 확실합니다. 채널 고정이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케이. 네.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실지 궁금하고요. 또 좋은 수학 꿀팁도 전해주실 걸 믿으면서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수학을 알려줄게.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서 저와 수학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기가 알려주는 수학 동기부여 비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부터가 저와 뭔가 통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뭔가 오늘 처음 네. 뵙지 않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그린한 느낌인데. 맞습니다. 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요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 기술경영을 함께 전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어릴 적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계했던 제 아이디어를 직접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시각화하고자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술들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기술 경영을 함께 전공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뭐, 하나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뭐, 두 가지를 지금 전공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 컴퓨터 공학은 느낌상으로도 왠지 그 수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 관계일 것 같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아, 잔소리입니다.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수학은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컴퓨터에게도 언어가 있는데요. 참을 나타내는 숫자 1과 거짓을 나타내는 숫자 0,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진법, 수학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값들이나 수치를 해석하는 수치 해석,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의 흐름을 찾는 데이터 과학에서도 저희는 선형대수라는 수학적인 기반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 절친 중에 절친이네요. 맞습니다. 뭐 굉장히 그 수학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 기술 경영도 아까 전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쪽도 그러면 이 수학하고 절친 관계인가요? 맞습니다. 아, 기술 경영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술들이 적용될 때 이 기술을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한 기술을 도입한다고 할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변화량이라던가 혹은 증감률 등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저희는 기술 경영에서 이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느낌은 거의 교수님 느낌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술술술술 나오니까. 아닙니다. 아, 왠지 그만큼 이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또 절친으로 지낸 지 왠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혹시 잘하셨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과 천적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천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적보다 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 단어로 택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네. 슬픈 톤으로 얘기하시니까 더 슬퍼요. 그때 생각하니 갑자기 또 눈물이 나네요. 근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천적 같은 수학을 어떻게 잡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 이름처럼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서 저와 수학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궁금해집니다. 점점 끌어오르는데. 네, 맞습니다. 동기가 알려주는 수학 동기부여 비법. 자, 어떤 식으로 동기를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학기마다 교과서 받으시죠? 그러면 이리 씨는 교과서를 받으시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시나요? 일단은 제 이름을 쓰죠. 맞습니다. 누가 못 가져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예. 그럼 많이 잃어버리죠. 네네네. 하지만 저는 교과서를 받으면 이름을 쓰고 나서 네. 교과서 가장 앞 페이지에 왜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다짐 문구 혹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글을 한 글자 크게 적었습니다. 교과서에다가요? 맞습니다. 주로 뭐라고 적으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산 수학을 공부할 때는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연속 혹은 연속 등의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같이 저는 이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학문을 공부하고 나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 얘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 불연속, 연속 쓴다고 해서 이게 막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사실 저는 이 후자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꿈 혹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꿈 혹은 전공에 맞춰 문구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때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저도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피지기 백전백승, 컴퓨터를 알기 위해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엔 컴퓨터를 이해하는 하나의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것이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과 관련된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뭐 수학 100점 맞아야지. 맞습니다. 뭐 4당 오락 뭐 이런 거 적고 했었는데 그렇게 좀 현실적인 걸 적어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방식은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결국에 공부를 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스스로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나만의 문구를 찾아서 가장 첫 페이지에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다음 단계를 이제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동기는 생겼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집을 지어 올리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집 짓는 느낌이라면 이제 뭐 차곡차곡 뭔가 기초공사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집을 지을 때는 집을 빠르게 짓는 것보다는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는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방법으로 목차를 활용했습니다. 목차요? 네, 이 목차에는 생각보다 많은 보물들이 많은 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목차예요? 맞습니다. 그 단 한 페이지가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를 더욱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죠. 수학은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대단원에 비슷한 개념
비슷한 흐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을 같이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단원끼리 이렇게 막 묶여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단원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수학은 사실 계산이 중요한 단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각의 단원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차를 짜는 것부터가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뭔가 이제 구별해서 공부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공부법을 좀 알려주시죠. 사실 학생의 입장에선 이 단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이러한 단원을 공부할 때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요? 혹은 이러한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복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고요. 만약 선생님과의 대화가 너무 부끄럽다면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나의 학습 방향과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활용입니다. 개개인마다 본인이 가장 감성적인 시간과 이성적인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성적인 시간을 찾아 그때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 이성적인 시간, 감성적인 시간을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매 학기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초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마지막 밤 이렇게 나누어서 제 학습 계획을 그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짜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또 서로 다른 패턴으로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이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이때 조금 더 감성적인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면 좋겠구나. 혹은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더 논리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공부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약 3시간의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의 자율학습 시간 동안 특정한 요일,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이 3시간을 모두 수학 공부에만 할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에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로봇이 아니라서 3시간 동안 수학 문제만을 풀 수는 없거든요.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참 사람답기 때문에 네.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를 본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교과서 복습을 하고요. 문제풀이도 하고 혹은 저만의 노트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이성적인 시간대에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 이 얘기가 와닿아서 보통은 이제 뭐 오전 시간이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뭐 이런 뭐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본인이 직접 다 공부를 해보고 네네. 이 시간대에 뭐가 제일 맞더라를 찾아서 그 시간에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와닿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다학 친구들에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수학은 더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동기를 찾게 되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수학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학부모님들도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흔히 주변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질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수학 공부는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 넘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전거를 넘어지면서 우리는 자전거 타기를 배운다는 점, 그 점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마지막에 또 자전거 얘기로 또 표현을 해주시니까 또 이야기도 쉬웠습니다. 이름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신 그리고 거기다가 다양한 수학 공부의 꿀팁까지 알려주신 우리 이동기 씨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학창 시절 때가 떠오르네요. 정말 이 책마다 뭐 기말고사 1등 뭐 이런 거 적어놨던 기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다 이루셨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거를 단원별로 생각해서 내가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없었죠. 저도 사실은 그 교과서를 굉장히 깨끗하게 봤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1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책을 아껴보고 깨끗하게 보고 그래서 네네. 낙서를 안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수학을 가장 잘하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 딱 쓰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게 그냥 꿈이에요. 이제 이 나이에?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수학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수닥이 정말 큰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의 멘토?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멀리까지 보긴 힘드니까 그 단원에 친숙해지게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교과서에 혹은 단원별로 글을 써주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분수와 소수는 친구, 네. 둘도 없는 친구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덧셈과 뺄셈, 수학의 기초 네.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교과서에 적으면 학습 동기부여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목차를 적어서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묶인 거니까 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법 중에 마인드맵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큰 종이 가져와서 이렇게 적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원이 있고 어떤 단원이 있고 어떤 거랑 연관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 적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런 구조적으로 이 수학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매우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초를 탄탄히 하라, 이 집 짓듯이 기초를 탄탄히 하라라는 말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초를 탄탄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려고 하니 뭔가 잘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올리니까 자꾸 그렇죠. 잘 네. 무너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기초라는 게 수학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걸 잘 해놓고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면 그 위에 정말 단단한 개념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수학을 알려줄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수학의 공부에 대한 동기를 많이 부여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진짜 이리 씨가 요즘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제가 그 정보를 끌어내잖아요. 보세요. 오늘 거의 뭐 형사복장이잖아요. 취조하듯이 해서 제가 정보를 얻어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럼요. 있는데 네, 모든 멘토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부여 법을 진짜 쏙쏙쏙 다 뽑아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